지뢰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랬나요? 아이, 지뢰밭 많았지. 입주를 좀 결심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아, 열심히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여기 오면 이스라엘 기프트 농장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서 개간을 하면 6,000평씩을 그냥 준다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죽고 살기 모두 그냥 막 개간했지. 대마리 개척단, 이름은 전략촌이었다. 이북에서 온갖 폼을 잡고 지어놓은 선전촌에 대응해서 우리가 더 잘 산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을이었다. 순찰을 하던 사단장이 황무지로 버려진 대마리를 평소에는 개간을 하다가 전투가 벌어지면 바로 총을 들고 나서 싸우는 이스라엘 기부츠 비슷한 구조를 만들면 땅도 얻고 전투력도 얻고 꽉 먹고 알 먹고 생각에 만들어진 전략촌이었다. 그 선발 과정이 까다롭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거 위주로 그 심사를 보셨나요? 아, 군대를 갔다 왔느냐? 반공반적이 아주 투철한 사람만 150명이 뽑혀 들어온 거야. 반은 군대지, 반은 농사꾼이고. 입주증을 받기 전에 기가 막힌 각서를 썼다. 군부대 지시에 잘 따르고 개간하는 과정은 1급 비밀. 그리고 지뢰사고로 죽어도 좋다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신체 포기 각서를 썼다. 그리고 1년 동안 남자들만 가입주를 해서 군부대 지휘를 받으며 지뢰밭을 개간하는 조건도 있었다. 그렇죠. 우선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저 지뢰 터져서 죽는 건 나중 문제고 세대주가 가서 쓰는 거지. 세대주가 한 가정에 하나씩. 만약에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지뢰 사고가 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다 썼죠. 목숨을 내걸고 하신 거죠. 뭐 지뢰밭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들어간 건데 뭐 돌아가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시고 다리도 이게 절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죽기 살기를 한 거죠. 그 시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마리의 개척사를 75편의 시로 써 내려가기까지 시인 정춘구는 이곳 통제부 골짜기를 무수히 찾았다. 여기는 대마리 사람들이 선발돼 갖고 와서 텐트를 세동치고 살았던 지역입니다. 여기 왔을 때 텐트에 흙바닥이잖아요. 흙바닥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기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갖고 바닥에 깔았대요. 깔고 나서 거기서 잠을 자고 미제 라디오 부속품 있죠? 그거로 손재주 온 사람들이 그 탐지기를 만들어요. 고물 탐지기를. 그럼 레시버가 이렇게 생겼고 꽂고 잠자리채 같이 생긴 거, 매미채로 생긴 거를 놓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난대요. 그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국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통제부 골짜기 산신령님께 간절하게 빌고 또 비나이다. 질긴 생명줄 끌고 오로지 살기 위해 대만의 전략전까지 떠밀려온 사람들이 두 손 모아 비나이다. 혹시 지뢰를 밟아도 뇌관이 고장나서 터지지 않게 해주시고 자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갈대 같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꼭꼭 잡아주시고 평생 신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도 오늘만큼은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산신제 막걸리 잔을 올렸다. 이 지역은 대마리 그 개척민들이 첫 번째로 지뢰 사고를 당한 지역입니다. 옛날에 그 터가 그대로 있네요, 여기. 10명씩 떼를 지어서 가장 먼저 작업을 한 곳은 먹고 사는 논이 아니고 편안한 집터도 아니고 우리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국민학교 터를 닦는 것이었다. 우리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뢰 미확인 지대에 뛰어든 것도 내 자식들에게는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서이고 벽골 빠지는 농투성이보다는 편안히 책상머리에 앉아 펜대 굴리는 사람 만들고 싶어서였다. 살점이 너덜너덜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다리를 허리끈을 풀어 조여매고 군부대 지푸차에 실려가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던 간절한 눈빛. 그날은 작업을 멈추고 텐트로 돌아와 아무 말도 못하고 술을 마셨다. 안주도 변변치 않아 눈물을 찍어서 쓴 술을 마셨다. 우리 같으면 생각도 못하죠. 죽은 사람을 수습할 때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시체 수습하고 아니면 다리를 수습하고 해놓고 그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은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저는 글 쓰는 사람이니까 더 많이 이 사람들의 아픔을 읽어주는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또 다짐을 해보게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는 풀을 먹인 와이셔츠를 입었고 어머니는 새 옷을 꺼내 입고 묘장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여 눈물이 나는 입주식을 가졌다. 내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국방부 장관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입모아 떠들던 땅 6,000평을 보장한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입주민들은 손바닥이 깨져라 박수를 쳤다.
근데 불러갖고 국유지는 안 되니까 장기 분할을 주겠다. 조건이 있다. 5년치 임대료 먼저 내라. 그래갖고 국가에서는 5년치 임대료를 먼저 받고 땅을 장기 분할해서 팔아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 땅이 뭐냐면 적산지죠.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간 땅 있죠. 버리고 간 땅. 그건 해동공사에서 돈 내라고 다시 고지서가 날아와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니까 땅 임자가 나타나고 내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갔어요. 정부에 가서 아니 땅 이거 하지 않았냐. 아니 우린 모르겠다. 우리 안 시켰다. 국방부 가니까 그건 모르겠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의정부 검찰청 출두 명령을 받고 간 주민은 이유도 모른 채 아들뻘 직원에게 뺨따귀를 맞아야 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개척을 했는데 왜 때리느냐 물어볼 수 없었다. 지뢰사고를 당하지 않은 죄밖에 없는데 왜 맞아야 하는지 따질 수도 없었다. 손자국이 난 뺨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지뢰밭 개간 때보다 더 긴장되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잘 봐달라 고개가 땅에 닿도록 어린 놈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다가 진짜 땅 사기를 당한 것이 자신들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시인은 오라리를 지나 대마리로 가는 철조망 지뢰밭에 가을꽃이 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슬픈 꽃밭에 지금 평화의 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지뢰밭에서조차 평화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기는 바로 평화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민통선 주민들이 처절하고 아프고 애달픈 희생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화지대란 말은 이 땅에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의 책 지뢰꽃 대마리 이야기는 자칫 우리가 잊고 갈 뻔했던 분단사의 자화상 그것이었습니다. 고단했던 개척의 역사를 가슴에 묻고 화강암 비석에 새겨진 이름들.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갈 즈음 한 시인에 의해 다시 기억된 그 이름들. 대마리의 아픈 역사는 어느덧 황폐했던 지뢰밭에서 꽃을 피워내며 DMZ 접경마을의 가슴 시린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